며칠 전 강훈식 비서실장이 긴박했던 UAE 특사 방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. UAE가 원유 1,800만 배럴을 추가 공급하기로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원유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안고 돌아왔죠.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출국했던 강 실장은 그만큼 우리 정부의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. 사실 그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전략경제협력 특사, 이른바 방산특사로 외교 전면전에 나서는 걸 두고 일각에서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는데요. 하지만 보란듯이 굵직한 성과를 내자 강훈식 실장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직접 위험한 일정이라 걱정했는데 참 잘하셨다, 성과도 기대 이상이라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죠. 표창이라도 하나 해드릴까?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정부들과는 다르게 왜 비서실장에게 이런 중책을 직접 맡긴 걸까요? 일단 몇 가지가 달라졌습니다. 과거에 보면 우리 무기산업 또는 뭐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수출 근거들은 대부분 로비스트들이 했던 일이라고 이렇게 인식합니다. 네. 예전에 이제 유명한 뭐 린다 김이라고 옛날에 유명했던 네. 분도 있습니다. 아, 우리 또 매불 씨와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. 아, 진짜로? 네. 과거만 해도 우리나라 그 방위산업은 후진국형 무기산업이었습니다. 후진국에 수출하는. 아. 근데 이제 우리의 기술력이 계속 압도적으로 올라오면서 선진국형 방위산업 형태로 막 바뀌고 있습니다. 아.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원래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가지고 와서 네. 무기 체제의 근간을 구축했던 게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랬었거든요. 근데 네. 이제 그래서 사들이는 것만 주로 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팔던 것도 후진국만 하다가 이제 선진국에 막 대열에 들어갑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진국들은 일단 금액이 큽니다. 뭐 몇 조, 뭐 몇십 조, 네. 뭐 이렇게 보통 되는데 네. 그런 나라들은 로비가 통하는 게 아니라 경제 협력, 안보 협력을 주로 요구합니다. 아. 그러면 이제 철강은 우리 걸 좀 많이 수입해줘라. 아. 우리 철강이 많이 나는 나라인데 아. 아니면 우리가 한국이 반도체 잘하던데 반도체 공장을 좀 지어줄 수는 없겠느냐. 뭐 예를 들면 규모에 따라서 네네. 그런 것들을 자꾸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아. 그래서 요 파트는 안보실의 파트고요. 요 파트는 정책실의 파트였던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내부에서 토론하다가 방위산업이 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무기 판매였다면 이제 산업으로 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됐죠. 네네. 대통령께서 그 비서실장이 한번 해봐요.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 하신 거예요. 오. 그래서 네, 뭐 알겠습니다. 이제 뭐 일단은 전 뭐 잘 모르죠 뭔지. 네.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이거를 파기 시작하고 네. 이걸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네. 이런 겁니다. 우리가 만약에 한 10조 원어치 무기를 산다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. 네네. 뭐 한국이 10조 원어치 무기를 사겠다.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서 국방부 장관이 와서 무기를 팔겠다.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 그 나라에서 국방부 장관이 와서 팔겠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나가서 만나겠죠. 이건 뭐 그렇겠죠. 그럼 이 사람한테는 무슨 산업이나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. 아. 그런데 만약에 그 나라의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특사로 온다. 그러면 그 나라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로 온답니다. 어. 이러면 여기서 대통령이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. 아.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그렇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와 직접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를 내가 10조 사는데 철강도 팔아야 되겠고 무슨 뭐 반도체도 팔아야겠다. 그러면 그 나라 대통령이나 최고위급 사람이 우리나라의 산자부 장관한테 요청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? 그럼 대통령한테 우리 이런 문제가 있다고 좀 전달해 줘라. 네. 우리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. 네. 소위 특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지근거리에서 하는 그런 역할들이 좀 많이 필요한 거죠. 네. 특히나 중동 국가 같은 왕정 국가에는 비서실장이 가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왔구나. 어. 그래서 이 사람하고 모든 걸 상의하면 되겠구나. 어.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비서실장 카드를 저희가 결정하게 됐고 어. 그 대통령께 제가 저기 쭉 보니까 여기 갈 나라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이게 갔다가 또 안 되면 비판받을 거 아닙니까? 아, 그렇죠. 말씀을 초반에 상의 드렸더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조금이라도 당신이 가능성을 높이는 수 있다면 여의치 말고 매일 가라. 와.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라. 와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잘 해야 된다. 오. 이런 거고. 우리가 방산 4강을 세계 방산 4강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데 네. 방산 4강의 경쟁 상대들이 너무 전 세요? 세계의 막강한 강대국입니다. 아, 그러겠죠. 너무 세구나. 미국, 미국, 중국, 중국? 뭐 독일, 독일.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. 음. 그러니까 뭐 유럽의 그 막대한 나라들
한국이 거기 4강에 도전한다는 건 사실은 월드컵 4강 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큰 담대한 도전인데 네. 그거 엄청 부담스러우시겠네요. 엄청 부담스럽습니다. 잘하실 수 있겠어요. 아니 근데 하고 일단 계세요, 예를 들어 잘? 뭐 폴란드, 노르웨이 이런 쪽에서는 성과를 냈어요. 그래요? 네. 근데 지금 이제 큰 게 남아 있어. 큰거 어디? 캐나다. 네. 캐나다 커요? 60조야, 60조. 잠수함 수주를 해야 되는데 독일이랑 네. 경쟁하고 있어요. 독일이랑. 예. 네. 근데 이게 뭐 잘 되면은 강원식 대박 터지는 거야. 네. 근데 잘 안 되면은 이것도 와, 내가 얘기 듣고 보니까 네. 너무 부담이 큰데. 부담이 크죠. 캐나다 뭐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네. 실제로 캐나다는 60조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사업 전체는 굉장히 큽니다. 네. 크고 잠수함 12척을 구매하겠다는 거고. 아니 캐나다 뭐 전쟁 준비해? 뭘 이렇게 뭐 많이 사? 60조나 사. 캐나다 왜 그래? 12척을 사겠다는 건데 네.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거죠. 우리 그럼 건조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될 것 같고. 왜냐하면 네. 잠수함을 고쳐야 돼, 수리도 해야 될 거고. 네. 조선 항만도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. 그러면서 이제 뭐 캐나다도 그런데 철강도 좀 수입해 줬으면 좋겠고. 자동차 산업이 좀 잘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왔으면 좋겠고. 그 이제 이렇게 타진하는 겁니다. 네, 뭐 그렇겠죠. 네,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성적표로만 보면 네. 이 양국으로 압축된 건데 독일과 네. 우리나라가. 네. 진짜요? 어때요 지금? 네, 독일- 불안한데. 네, 이게 또 이렇습니다. 캐나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유럽에서 이주를 오신 분들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안보적으로는 나토에 가입돼 있는 뭐 나라예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서적으로는 독일께 자기네 나라와 가까운 나라. 뭐 그렇겠죠. 의 것인 그래요? 거죠. 네. 한국 거를 선택한다는 건 되게 뜬금없는. 그렇겠죠. 아 케이팝 데모노터스 데려가 지금 가만히 있어. 캐대요 지금 난리 야, 났는데 지금. 야, 나 지금 조마조마하다. 어떤 당 나올지 가만히 있어. 아니 그래서 현재 스코어는 제가 볼 때는 49대 51입니다. 누가 50일이에요? 우리가 49입니다. 아. 현재 스코어. 그런데 이게 짧게는 6개월의 시간이 있고요. 네. 이 결정하는 데까지. 6개월. 길게는 1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제안은 양쪽이 다 장밋빛으로 할 수 있겠죠. 근데 이게 실제 가능한 건지 본인 그 나라에서도 점검을 해야 될 거고 또 양쪽이 낸 카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맞춰보고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. 아니 근데 캐나다랑 이제 접촉을 하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. 캐나다가 우리 쪽에 뭘 그래도 원하고 있다. 뭐 그게 뭔지 공개할 수 있나요? 근데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미 시장 진출의 공장을 대부분 자동차 공장을 캐나다에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했었습니다. 네. 근데 미국이 이거를 네. 관세 100% 이렇게 그래서 사이가 지금 안 매기면서 좋아. 그렇구나. 캐나다랑 사이가 안 좋으면서 캐나다에서는 기업들이 철수를 하기 시작한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 공간을 메우는 게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아. 생각하고 있습니다. 현대차.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네. 그럼 그게 하는 게 맞냐? 아,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야 되겠군요. 네, 그래서 이제 뭐 독일은 또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 음. 회사가 있고 대한민국은 현대차가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각기 자기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고 그걸 검증하고 서로 이제 또 확인하고 이런 아. 작업들이 앞으로 진행될 걸로 예측이 되고 네. 두 번째는 우리가 잠수함 기술을 받아온 나라가 독일입니다. 띠루리. 어떡하냐. 그런데 그만큼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완전히 성장을 한 거죠. 그렇네요. 뭐 팝을 미국에서 갖고 왔지만 케이팝이 뜨듯이 맞아. 우리 잠수함에 대한 신뢰는 캐나다가 굉장히 두텁습니다. 한국이 정말 잘하는구나. 좋다. 어. 이건 있습니다. 확실히. 어. 근데 이제 뭐 잠수함 자체로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경쟁력이 충분한데 네. 다른 것들도 다 점수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. 이런 면에서는 좀 저희가 좀 앞으로 몇 가지를 좀 잘해서 아. 캐나다와의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네.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 청취, 엄청. 여론 수렴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루트로 하시나요? 엄청 많이 하시죠. 어떤 아. 루트를 통해서 하세요? 일단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.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공부량이 어마어마합니다. 아. 공부량. 공부량. 네. 그러니까 공부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 부처에서 올라오는 페이퍼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그거 봅니다. 다 본다고 하시더라고요. 정말 네. 다 봅니다. 네. 근데 비서실장한테 주문하는 건 비서실장이 안 본 페이퍼는 올리지 말라 그러거든요. 아. 그러면 이제 저도 같이 봐야 돼. 네, 어. 보게 네. 되죠.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로만 끝나고 페이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경험치로 아는 건 바로바로 패스가 되고 근데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또 다시 검색하고 찾아보십니다. 관련된 유튜브도 봅니다. 오. 네, 여러 가지 다 확인하십니다. 그게 그럴 수 있는 이유가
여기 타운홀 미팅, 네. 뭐 생중계 이게 네. 이제 많지 않습니까? 네. 대통령 그 전에 그 내용을 다 공부하십니다. 와.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차에서 내릴 때 네. 휴대폰 보면서 내리는 예, 거 많아요. 많죠. 네. 보통 제가 언제 그러나 봤더니 어디 타운홀 미팅 끝나고 이제 이동하시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때 생중계했던 댓글들을 보시는 거예요. 아 댓글까지. 그 댓글을 다 보고 대단하시다. 거기에 본인이 생각이 틀린 걸 수도 있고 아. 또는 거기에 의문 사항도 있고 와. 그 있으면 그거를 비서실이나 이나 해당 주문 그 담당하는 장관에게 바로 보냅니다. 그럼 이제 비서실장 걸 받아갖고 해당 부처 장관이든 여기하고 또 상의하고 그래서 그걸 다시 다음날 피드백을 갖다 올려놔야 됩니다. 와. 그럼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. 와. 그러니까 소통은 뭐 아마 제가 볼 땐 정말 그렇게 많이 하시기 좀 쉽지 않고 와. 개인적으로 보면 아마 최초의 스트리밍형 리더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플랫폼 리더들이 지금 현재 플랫폼에서 뭐 예를 들면 유튜브 하거나 뭐 이제 이런 건데 생중계로 뭘 물리는 최초의 대통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개인적으로.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되는 사람은 실시간 생중계에서 3-4시간 토론할 정도의 능력은 돼야 되는 거죠. 당연하죠.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스타처럼 나타나고 이미지 컷으로 뭐 연설 한 방으로 또는 뭐 전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. 아, 이런 거 빼주세요. 아, 이거 네.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거 하나로 됐던 과거도 좀 음.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이미지 하나, 말 한마디 뭐 그런 걸로는 이제 안 될 겁니다. 왜냐하면 네.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간에 국무회의 생중계를 안 한다? 제가 볼 때 국민들이 그럼. 예. 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게 민주주의가 우리 성장의 가장 큰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. 네. 그러니까 기준이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한 번 해놓으면 네. 이걸 퇴보시키기는 어려운 거죠. 이재명 대통령님이 또 해주면 안 돼요? 야, 솔직히 야, 야. 기준이 너무 그 높아져가지고 얘기는 저 비서실장님이 안 아무도 계실 눈에 때. 안 들어와요. 아. 솔직히 지방선거부터 안 들어와요. 자, 또 논란됩니다. 네. 이게 무슨 논란이죠? 아니, 안 국민의 계실 때. 마음을. 안 계실 때 하면 좋죠. 아, 네. 네. 근데 저도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세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때 그 자체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. 네. 그게 진짜 커요. 맞습니다. 그치. 네. 소통하고 있구나. 다 그게 듣고 진짜 있구나. 크더라니까. 그렇죠. 아 저는 대통령님께 진짜 부동산 진짜 너무 응원하고 그렇지. 의료 개혁과 의료개혁. 교육 개혁. 교육은 어려워, 근데. 아 그래도 해줘야지. 해야지. 근데 어려워. 이게 또 저출산 문제랑도 다 예. 연결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네. 너무 힘드시면 연임하셔가지고 또 하셔도 아, 됩니다. 그런 얘기는 저 관계자 정말 없을 때 하시고. 부탁드립니다. 네. 오직 국익을 위해 관례를 깨고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 열심히 뛰고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뜨거운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.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